전세 사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자본 갭 투자거든요. 무자본 갭 투자는 말 그대로 무자본이라 하면 자본이 없는 거잖아요. 임대인들이 자기 자본 없이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임대인들은 자기 주택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전세를 하는데 어느 정도 모으면은 다른 주택을 사는 거예요. 이 방식을 계속하는 걸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당시 때 집값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임대인이 이 1억으로 1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5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저한테 5천만 원밖에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발생한 게 깡통 전세예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거고, 청년층들이 집을 얻는 이유는 취직을 해서잖아요. 그럼 취직을 했으면은 자기 직장이 있는 인근에 방을 잡을 텐데 그게 보통 신축 빌라란 말이에요. 무자본 갭 투자의 목표가 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집을 구입하는데 어쨌든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 집은 새로 지어진 새로운 건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건물들을 계속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 마침 회사 근처에도 있고 그럼 여기다 계약을 해야지 했다가 이 전세 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들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업자밖에 없고, 근데 이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이 임대인과 손을 잡았다 하면은 청년들은 전세 사기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사기는 2022년 7월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세모녀 투기단 사건입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이른바 세모녀 사기 사건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일당들이 800채에서 1000채씩 가로채면서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불릴 만큼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범죄입니다. 한 사람 1000채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쵸, 저도 아직 집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돈 중에 지금 1000채라고 했잖아요. 1000채 한 개당 5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5천억이잖아요. 한국 전체 사회에 있는 5천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00채라고 했지만은 이건 단순 하나의 사건인 거고,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진짜 없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 하면 일명 수원 전세 사기 정씨 일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요. 직장인 A씨가 2020년 11월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집주인분이 망하면 수원이 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A씨에게 이제 안심시키면서 계약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A씨는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정씨 일가가 저지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다른 면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국가가 승인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안전한 매물을 임차인에게 소개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간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요. 정씨 일가의 공인중개사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이제 SNS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 보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약속받은 뒤에 특정 주택을 계약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언제 어디서 날 수 있는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임대인이 투자를 했더라, 실패했더라, 전세 보증금을 못 갚게 될 거야,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동산 업자들은. 그걸 알고도 한 거네요. 네.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전세 사기 의혹이 제기된 실제 다세대 주택인데요. 27세대 오피스텔에 거의 한 2억씩이니까 50억 가까운 전세 보증금이 그냥 전 공기중으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부분도 안타까운 게, 원래는 임대인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 출석하고 수사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들은 경찰에 전세 사기 피해를 신고한 후에도 B 씨에게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었는데요. 그가 소유한 건설사 직원들만 응대했을 뿐 B 씨에게서는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통화를 시도해 봤었는데요. 경기신문의 박진석 기자라고 합니다. 진짜요? 저기 빌라 거주하시는 분께서 전세 사기를 입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한 그 주택 바로 인근에 수원에 있는 삼성 공장을 다니는 직원들이 대부분 거주하세요. 첫 발을 삼성이라는 큰 기업에 내딛어서 희망차게 앞으로 살아갈 청년들이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에 있을 때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참수를 하면 처음에 이제 정시외과 피해자들 중심으로 좀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좀 시작을 했고요. 전국 대체가 이미 구성된 상황에서 이제 저희도 좀 비슷한 형태로 만들자라고 좀 제안을 해서 그렇게 좀 피해자 대책위를 좀 꾸려서 지금까지 좀 이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경기, 작년까지는 이제 수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어떤 문제점인가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질 않는 건가요? 이게 뻔히 위험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리베이트를 뭐 많이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들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를 영업을 해서 실제로 이제 계약을 성사시켰던 건들이 굉장히 수완은 많았고 아예 뭐 부동산이랑 한 몸이었던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랑 뭐 가족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워낙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좀 분노들이 굉장히 크신 상황이죠.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조금 세게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감형되는 경우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죠, 사실은. 피해자가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인천에서의 좀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참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너무 좀 많이 허점이 많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고요. 뭐 그런 이제 좀 제도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지금 뭐 완벽하게 예방하기에는 저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13년 9월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 정도, 주택가격 90% 정도까지 보증금 한도를 인정을 했어요. 그 아파트 100%라는 건 보증금이 100%, 주택가격 100%가 돼도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 이러면 반드시 손해봐요. 이게 박근혜 정부 시기에 시행한 정책이거든요. 지금까지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2017년 2월에 가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 과감하게 아파트 100%, 오피스텔 100% 연립할 거 없이 다 100%로 올려버렸어요. 전보 인정 비율을.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0%씩 올라갔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잡지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위험하다라는 또 판단을 했었으면 다시 돌려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돌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18년도에 제도의 한도를 풀어줘서 24년도, 25년도와 같은 이 깡통 전세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거 봐도 무방할까요? 무방합니다. 23년 5월 1일 날 또를 전부 다 90%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해도 근본 대책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너무 높아요. 제가 보기엔 다 70% 이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진 지도 약 1년 정도 지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무뎌지고 있어요. 저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제 사회 발을 딛는 친구들인데 전세 사기라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을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라는 늪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청년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안녕하지 못합니다. 경기신문도 전세 사기 보도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신문 박진석 기자였습니다.